세력이 내 손절가만 건드리고 가는 일 나만 겪는 거 아닙니다. 다들 똑같이 당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건 세력이 여러분을 노린 게 아니에요. 세력이 움직이는 방식을 모르면 누구든 똑같이 당합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개인 투자자예요. 정보로 거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차트만 보고 14년을 거래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다에 고래가 있고 플랑크톤이 있어요. 고래는 플랑크톤에 관심이 없죠. 자기 먹이를 찾아서 헤엄칠 뿐이에요. 근데 플랑크톤이 고래 입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시장도 똑같아요. 세력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매번 그 입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고래 등에 올라타서 계속 돈을 벌 수 있을까? 차트 안에서 세력의 흔적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14년을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세력이 특정 움직임을 보이는 날은 정해져 있다는 걸요. 월화수목금 요일마다 이들이 하는 움직임이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차트에서 찾아낸 그 패턴을 세력의 시간표로 전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세력은 여러분이 아니라 돈을 보고 움직여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항상 내 손절가를 터치하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세력은 자신의 매집 단계가 끝나면 그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 가는 것 뿐입니다. 시세를 분출하기 전에 물량 확보를 위해서 조정을 더 깊게 주고 올리거나 거의 안 주고 올리거나 상승 추세로만 이어지거나 하는 이 세 가지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세력이 특정 요일마다 특정 시간대마다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다면요, 그 패턴을 알면 우리가 세력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월화수목금이 다 같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트레이더는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같은 방식으로 차트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쓰는 패턴이 맞고 어떨 때는 안 맞고 원인도 모른 채 손절을 당하고 아니면 내 종목이 장기간 손실로 물려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력이라고 하면 보통 기관 투자자죠.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기관은 보통 보고 체계를 갖고 움직여요. 예산을 할당받고 그 예산에 따라서 특정 종목을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현금화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한 명이 전부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조직 단위로 움직이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보면 세력은 매집하는 날, 터트리는 날, 현금화하는 날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요일은 전주 금요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느 방향으로 시세가 갈 수 있는지 탐색하는 단계예요. 만약 나스닥이라는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 물량을 어느 방향에서 확보할지 탐색하는 흐름이 월요일에 나와요. 실제로 월요일에 변동성이 별로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굉장히 탐색적이거든요. 이 말은 월요일은 시세가 한쪽 방향으로 크게 나오지 못하고 횡보한다는 거예요. 전주 금요일날 원웨이로 추세가 강하게 이어져 왔다면 월요일날 갭을 띄우면서 그 시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월요일 갭은 다 다시 되돌리는 경향이 강해요. 전주에 구축했던 포지션들이 현금화가 되면서 특정 쏠림 현상이 월요일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보통 차트가 아무리 이쁜 형태로 나와도 시세가 크게 안 나옵니다. 이런 박스권에서는 꼬리가 달린 캔들들에 집중하세요. 횡보 중에 이런 꼬리가 달린 캔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집이 시작됐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꼬리를 확인하고 진입해야 단기 매매에서 성공적일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전주 포지션들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시세를 밑에서부터 끌어올렸기 때문에 전주 후반부에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마쳤고, 그리고 월요일에 그 잔여 포지션들이 현금화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다음 시세를 위한 매집이 시작됩니다. 매집의 형태는 보통 위아래 꼬리가 달리는 캔들들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방향의 체결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화요일에 이런 매집 캔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월요일에 올렸던 시세를 다시 내렸다가 그 물량을 극복하고 방향을 틀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시세를 올리면서 팔아버린 것들, 그 수익 실현 매물들이 화요일 오전장에 나타나고 바닥을 다지면서 꼬리가 달린 캔들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매직 캔들들이 나오면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에 주봉의 고점이나 저점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쭉 가버리는 거죠. 월요일 막판에 나왔던 이 움직임들이 사실은 내 손절가를 깨는 움직임들이었던 거예요. 저점을 깨면서 물량을 흡수하면서 꼬리를 다는 캔들들이 많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는 거죠. 수요일은 이 시세들이 가속화되는 날입니다. 수요일 차트를 보면 시세를 분출하는 게 눈에 띄게 한 번에 확인이 돼요. 화요일에 걸쳐서 원하는 방향의 물량이 확보가 되면 수요일에 본격적으로 분출하는 추세가 나오는 패턴인 거죠. 수요일에 이런 추세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 경제지표 발표와 연결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나 FOMC 같은 이벤트가 보통 수요일에 몰려 있어요.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세력의 입장에서 원하는 만큼 물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고 또 시세 분출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요일 이전에 포지션을 구축하고 경기지표 당일에 마지막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시세를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주봉의 종가 혹은 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고점이 주봉의 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100% 만든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올해 가장 큰 수익을 낸 거래가 시세 분출이 나오는 수요일에 전부 나왔습니다. 시세를 뽑았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현금을 챙겨야겠죠. 목요일은 보통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믿는 개인들이 신규로 뛰어들기 시작해요. 이런 눌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 때 세력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넘기기가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화요일에 확보했던 물량을 신규 주문을 받아가면서 현금화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일에 이렇게 갭락을 하면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요일에 눌림이네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물리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월요일까지도 물려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오전까지도 계속 손실을 감내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요일에 확신 있게 들어갔다가 주말까지 손실을 끌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 눌림이 깊을 걸 알고 들어갔다면 깊은 조정 이후에 진입을 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물렸던 거예요. 목요일에는 장시간 2시간 이후부터 거래하세요. 예상보다 깊게 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 이건 박스권 장과 하락장 기준이에요. 전체장의 70% 정도죠. 나머지 30%는 완전한 상승장에서 갭을 계속 띄우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옵니다. 금요일은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금요일 차트를 보면 주말까지 포지션을 끌고 가지 않으려는 흐름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에 원웨이 시세가 잘 안 나옵니다. 박스권이 이어져요. 박스권의 고점 저점에서는 위아래를 발라먹는 거래를 하세요. 단 포지션 스위칭은 거래에 익숙한 분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익금을 계속 반납하게 됩니다. 길면 다음 주 초까지 세력의 현금화가 이어지고 그게 월요일 갭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상승장이라면 시세를 띄우고 현금화를 하면서 갭상이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갭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상승장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일봉 이평선이 정배열이면 상승장입니다. 이 경우에 금요일에 시세를 뽑으면서 월요일에 갭상으로 이어지고 수요일까지 분출 패턴이 이어집니다. 상승장이 아닌 나머지 장에서는 이렇게 월요일마다 갭락으로 보통 시작하죠. 그래서 결론은 단순해요. 우리가 집중할 날은 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저점 잡고 수요일에 고점 식별하고 정리하기, 손익비가 가장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월요일은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확실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정 방향으로 베팅하거나 기존 이익 포지션을 정리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목요일은 일반적인 눌림보다 더 깊은 수준까지 눌릴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은 2주의 고점과 저점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날 안에서 장별로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시아장은 세력이 매집하는 장입니다. 대부분 아시아장은 박스권이라고 배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왜 박스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큰 시장 참여자가 물량을 모으려면 가격 변동이 거의 일정해야 합니다. 한 번에 주문을 넣으면 가격이 튀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장에서 나오는 매물들을 조용히 계속 모아나가는 과정으로 횡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움직임은 유로장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의 매직 구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이 패턴이 등장합니다. 바로 꼬리로 저가를 깨는 행위예요. 직전 캔들 5개 수준의 기준으로 저점이 되는 자리를 꼬리로 깨고 다시 말아 올립니다. 해당 장의 저가를 꼬리로 깬 경우는 전부 다 매집행위예요. 세력이 그 자리에 쌓인 손절 주문과 반대 방향 주문들을 체결을 시키고 다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아 올리는 겁니다. 밑으로는 더 이상 내릴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로 말아 올리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 존을 세력의 평단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큰 집단만이 가격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매물대를 그리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저점을 깬 꼬리와 그 다음 캔들의 꼬리 끝을 연결해서 박스를 치면 아주 유의미한 매물대가 됩니다. 저는 이 매물대를 하나 알고 나서 제 손절이 터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직전 5개 봉의 저가를 깨고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음 캔들에서 다시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깬 캔들의 꼬리 끝과 다음 캔들 꼬리 끝을 연결해서 박스를 칩니다. 이 구간은 세력이 손절 주문을 건들면서 물량을 확보한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매물대로 작동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이전 저점을 꼬리로 깼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캔들의 꼬리까지 연결합니다. 아시아장, 유로장에서 만든 이 매물대는 이후 움직임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차트에서도 볼게요. 똑같이 저가를 깬 꼬리와 그 다음 캔들의 꼬리에 박스를 쳐볼게요. 이 구간에서 여러 번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이 세력의 평단가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세력은 자신의 평단가를 위배하면서까지 깊은 조정을 주지 않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스탑로스를 이 매물대를 고려해서 두면 손절이 잘 터지지 않으면서 승률 높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꼬리 매물대를 더 정밀하게 읽는 도구가 있습니다. 제 무료 강의에 나와 있는 더 케니지 추격계와 KTR입니다. 오늘 영상에 매물대 그리는 법과 함께 쓰면 손절 위치를 훨씬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돌파는 보통 미장 때 나옵니다. 미장은 시세가 터지는 장이에요. 아시아 유로에서 매집을 끝냈으면 미장에서 돌파가 나옵니다. 그 돌파 방향으로 세력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꼬리로 저가를 깨는 매집 패턴이 어디서 끝났는지를 식별해야 됩니다. 매집이 끝나면 박스 위든 아래로든 한쪽으로 캔들이 종가 마감을 합니다. 이게 돌파예요. 위로 종가 마감이 나오면 상방, 아래로 종가 마감이 나오면 하방. 그 방향이 세력이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미장 초반에 이 돌파가 나오면 변동성이 커지니까 손익비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마감 확인 전에 들어가면 최고점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캔들 종가가 확정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진짜 컨펌이에요. 그리고 미장에서 시세를 이렇게 뽑았다고 해서 끝까지 홀딩하는 게 아닙니다. 시세가 올라가는 동안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눌림이네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일부가 계속 현금화 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단 되돌림 없이 장대봉을 계속 뽑아준다면 세력이 그 방향을 유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홀딩을 고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시아장에서는 박스가 나옵니다. 꼬리로 저가를 깨면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면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로장에서도 똑같이 꼬리로 매물대를 만들어 나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몰라요. 꼬리 매물대를 만들고 나서 미장 직전이나 미장에서 돌파가 나와버리면 그 방향으로 세력이 출발한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 차트를 볼게요. 아시아장에서 박스가 나왔어요. 꼬리로 저가를 깨는 매집 패턴이 등장합니다.
유로장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장에서 상방으로 방향이 이탈이 나왔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터집니다. 이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미장이었어요. 세력이 움직이는 날이죠. 아시아 매집 유로 방향 미장 시세, 수요일 분출 시간표대로 움직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린 건 전부 나스닥 차트예요. 자신의 종목 1년치 차트를 켜고 한 일주일씩 거꾸로 돌리면서 월화수목금 제가 말한 대로 움직였는지 백테스팅을 직접 해보세요. 본인 차트에서 본인 손으로 확인한 패턴만이 진짜 무기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요일 상관없이 매일 똑같이 매매했어요. 월요일에 패턴 나왔다고 들어갔다가 시세 안 나오고, 목요일에 확신 있게 잡았다가 더 깊이 빠지고, 금요일에 약반등에 못 팔았더니 월요일까지 손실 물려서 끌고 가고, 요일별로 기록을 나눠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요일 필터링을 하고 아시아 유로장에서 꼬리 매직 구간을 파악하면 고통스럽게 홀딩하면서 손실을 감내하는 시간을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더 정밀하게 타점을 잡는 방법이 제 무료 강의에 나와 있는 더 케니지 추격계와 KTR 도구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매일 거래하고 매일 기록하면서 세력의 등에 올라타는 연습을 하세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